죄송합니다. 사실 이렇게 그 세팅을 하는 게 더 좋은 첨단 그런 기기를 활용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런 거 이렇게 파워포인트나 키노트나 이런 거 활용할 줄을 몰라서 제가 할 줄 아는 거는 제 블로그에 올리고 뭐 인터넷에 띄워서 보여드리는 것밖에 못해서 제가 좀 뒤쳐져가지고 이게 기술적으로 조금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하고요. 사실 저는 좀 기술치입니다. 기술치. 신기술 울렁증이 있는 그런 사람이고요. 핸드폰에서도 기본 이제 뭐 전화 기능, 문자 기능 빼놓고 다른 거 쓸 때 되게 울렁증이 있고 그리고 뭔가 좀 버그가 나면 거의 공황 상태에 접어드는, 아마 대부분의 그런 평범하신 분들이 저랑 비슷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인터넷을 사용할 때나 또 스마트폰을 이용할 때 막연한 공포증도 있고 그리고 내가 이 기기를 이만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아까 엔지니어가 혹은 정책 담당자 혹은 경찰이 얘기한 그런 신세계가 펼쳐지는데 그 세계를 내가 들어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러니까 들으면 상당히 이렇게 장밋빛인데 과연 나는 거기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인가, 내가 그런 세계에 이용되기만 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에 시민 대표로 왔습니다. 시민 대표. 그 시민도 인터넷에 상당히 익숙한 시민이 아니라 막연한 공포증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이런 블로그, 트위터, 그리고 클라우드 컴퓨팅이 되는 이런 세상이 어떤 세상이고, 그럼 어떻게 적응하고 어떤 것을 활용할 수 있는지, 그것을 제가 더듬어 본 경험을 오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글을 먼저 블로그에 올려놓았어요. 그래서 아마 이 블로그에 계신 분들은 먼저 봤을 텐데, 이 영화 기억나시나요? 10년 전입니다. 10년 전에 이 두사부일체를 비롯해서 달마야 놀자, 그리고 신라의 달밤, 오자성어 조폭 영화들이 아주 히트를 쳤습니다. 몇백만씩 갔죠. 거기에 나오는 이제 단골 유머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 형님 이메일 주소 어떻게 되십니까? 나 쌍문동 살지? 이메일 주소를 대답 못해서 그게 이제 어떤 그 중요한 이제 유머 코드 중에 하나였는데, 불과 10년 전입니다. 10년 전.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10년 전에는 이메일을 모르면 조폭이었지만 지금은 트위터를 모르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자, 어쨌든 현재 경험할 수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의 총화죠, 트위터가. 많은 사람들이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고 그 네트워크가 힘을 발휘하는, 직접 경험하는 이제 그런 사례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이런 유명인들이 트위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트위터가 뭐 이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떤 의미냐, 제가 봤을 때 그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가 잘 정의를 해준 것 같아요. 공원이다. 시청 앞에 있는 서울광장 공원인데 그냥 편하게 반바지 입고 스레빠 끌고 질질 끌고 그냥 소요하는 곳이다. 그러면서 그냥 이리 끼웃 해보고 저리 끼웃 해보고 이 말도 던져보고 저 말도 던져보고 하는 곳이에요. 그냥 간단한 거죠. 옛날로 치면 빨래터인데 그 빨래터가 이 시시각각 성격을 바뀌는 거예요. 내가 서울광장에 애랑 풍선을 들고 가면 공원이잖아. 그냥 피크닉을 즐기는. 거기서 뭐 사람들한테 뭐 샘플도 받고 오늘처럼 이렇게 행사하면은 뭐 줄도 서서 뭐 이벤트도 하고. 그런데 그 서울광장에 촛불을 들고 가면은 정치적인 광장이 되는 거잖아요. 트위터가 그렇습니다. 트위터의 그 공간은 그런 이제 규정되어 있는 어떤, 그 정치인들은 뭐 선거 때만 집중하겠고 기업에서는 팔려고만 집중하고 그렇겠지만, 그냥 그 공간은 특별한 성격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TV 채널 틀었을 때 어쩔 땐 드라마가 나오고 예능이 나오고 다큐멘터리가 나오고 뉴스가 나오듯이 트위터도 좀 마찬가지예요.
그런 그 공간의 성격에 그럼 사람들이 왜 거기다 클릭을 하느냐, 뭐 이런 거 새로운 거 아니거든요. 인터넷에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이 없고 인터넷에도 새로운 게 없습니다. 그 기술의 스토리 쫓아가 보면 다 있었는데 왜 그러느냐. 여기서 중요한 건 매스미디어에서 조그만 어떤 소셜미디어로 넘어갔다는 게 중요합니다. 매스미디어는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거예요. 남 얘기를 들을 수 있지만 내 얘기를 들어주진 않아요. 트위터를 하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사람들이 소외되어 있기 때문에, 소외되어 있어서 세상에서 내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가정에서는 또 가족에게 소외되고, 직장에서는 직장 동료들한테 소외되고, 누군가 내 얘기를 안 들어줘요. 직장에서 뭐 무슨 자기 꿈 얘기나 뭐 그런 얘기 하면 얼마나 생뚱맞겠습니까? 또 직장에서 갑자기 뭐 정치 얘기를 꺼내거나 그런 자기가 여러 가지 하고 싶은 얘기에 대해서 귀 기울여주는 사람들이 연결될 수 있게 만들어준 게 가장 주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연결됐을 때 그냥 얘기 나누는 게 상당한 부가가치를 만들어줘요. 아까 그 소외된 거에서 제가 하나만 얘기할게요. 제가 아는 그 어떤 스튜어디스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좀 젊은 혈기에 젊었을 때 노조 활동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서 계속 승진에 누락돼가지고 한 15년 동안 같은 위치예요. 모든 후배들이 자기 선배예요. 그럼 이제 회사에서 왕따를 당했죠. 그러나 이제 본인은 본인의 그런 판단을, 행동을 후회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동안을 외로웠는데 트위터에 연결을 해보니까 세상에 그런 사람이 나 혼자가 아니었어요. 너무나 많아. 그리고 누군가 이제 어떤 자신의 그런 그 어두웠던 시절을 이해해주고, 그래서 이제 비행을 갈 때 이분이 이제 내 어디로 가요 그러면 뉴욕에 집합을 해요. 집합을 뭐 조금 이제 재밌는 표현으로 뉴욕 빨갱이들이 집합을 해요. 오신다고. 그런 공간이죠. 트위터를 딱 보름 써보고 일본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이 그런 결론을 내렸더라고요. 트위터는 우리의 자뇌와 우뇌 말고 우리 밖에 존재하는 또 하나의 외뇌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보름 동안 얘기해보고 너무나 많은 아이디어를 얻고 너무나 많은 어떤 개선점을 찾게 되면서, 그래서 소프트뱅크의 전 직원은 트위터를 해라 라고 이제 지령도 내리고 이런 이제 정의를 내렸는데, 아주 재밌는 거는 그 정의를 보고 제가 그런데 그거는 너무 그냥 단순히 공간적인 개념인 것 같다. 그거 말고는 컴퓨터도 사실은 거기에 해당되는 건데, 그러지 말고 네트워크의 어떤 집단지성의 의미를 살려서 합뇌, 합쳐진 뇌로 부르면 어떻겠느냐라고 이제 멘션을 드렸는데 손정희 회장이 그게 더 적합한 표현인 것 같다라고 수긍을 해줬어요. 그걸 보고 국내 IT 업계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부러워하시더라고요. 신과 접선을 했다면서. 어쨌든 이제 그런 공간으로 넘어가고요. 제 블로그가 이제 독설닷컴인데 저기에 지금 제 아들도 와 있습니다. 표지 모델, 독설닷컴 표지 모델인데, 제가 블로그를 해보고 트위터를 해보니까 그 차이를 명확히 알겠어요. 자, 오늘 이 블로그 글에다 제목을 블로그가 그냥 커피라면 트위터는 TOP다 라고 이렇게 썼는데 알겠어요. 블로그는 컨텐츠의 성이죠. 조그만 성, 큰 성, 그런 큰 성들이 연결될 수 있게 해주는 컨텐츠의 도로가 바로 트위터인 거예요. 예전에 블로그들은 트위터나 이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없을 때는 힘을 발휘하려면 메타 블로그, 한국에서는 다음뷰나 뭐 네이버 오픈캐스트나 여기에서 이 허브가 되는 데서 밀어줘야지 파워를 발휘할 수 있었어요. 그게 파워 블로거예요. 그런데 트위터라는 이 네트워크가 형성되면서 그런 허브 없이 네트워크에서 바로 전달되는 거예요. 지금 그 과정으로 큰 새가 흘러가고 있어요. 트위터가 활성화되면 활성화될수록 메타블로그, 이전에 허브는 힘을 못 써요. 아마 포털 사이트도 앞으로 어려움에 갈 텐데 이제 그런 양상이 나타났어요. 제 블로그에 평균 머무는 시간이 예전에 1분 30초에서 2분이었어요.
제 블로그 방문한 분들이. 그런데 이분이 트위터 하시는 분인데 저한테 보내주신 글인데, 자 보시면 제 트위터를 띄워놓고 널브러져 있죠. 그냥 하루 왼종일 제 거를 그냥 쭉 보는 거예요. 제가 하루 왼종일 컨텐츠를 생산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컨텐츠들을 전달해 드리는데, 제가 하루에 한 100개 정도 올리거든요. 한 20, 30개가 제가 직접 쓰는 것이고 7, 80개는 좋은 거를 전달해 드려요. 좀 토를 달아서, 해설을 해서. 그런데 이렇게 빠져드신 거예요. 익숙하죠? 네, 박대기 기자. 예전에 이런 네트워크가 없을 때 다 하고 싶은 얘기, 그리고 좋은 정보가 있더라도 그냥 정보의 쓰레기였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이게 이제 유통이 되고 있는 것이고, 이 박대기 기자도 트위터를 합니다. 예? 근데 그래서 재밌는 게 미디어의 어떤 패러다임 전환이 생겼어요. 우리가 일반인이 뉴스를 전달하게 된 게 불과 10년입니다. 10년. 오마이뉴스가 2000년 2월 22일 오후 2시 22분에 창간을 하면서 모든 시민은 기자다 라고 말하면서 창간했어요. 그 10년 전에. 그동안 뉴스는 언론사와 기자의 전유물이었는데 그게 그 성역이 깨진 게 불과 10년 전이었어요. 근데 그 10년 동안에 가장 그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은 이제 미디어의 종사자들이 원오브댐으로 네트워크에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든 기자는 시민이다라는 명제로 넘어왔어요. 이제 생산자와 소비자가 완벽하게 혼재된 거죠. 서로 생산자이면서 유통자이면서 소비자인. 자, 이제 이 코믹한 사진, 군대 다녀오신 분들에게는 뼈아픈 사진이겠죠. 군대에서는 이런 것도 인력으로 해결했는데,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모두가 힘을 합친 힘이 이렇게 세다라는 거예요. 트위터에서 개인이 이렇게 합쳐진 힘이 지금은 이런 정자 하나를 나누지만 63빌딩을 나눌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이 글로벌한 사진, 제가 아주 손쉽게 이 사진을 확보했는데, 어떤 사진이냐면 전 세계에 있는 박재범의 팬들이 팬클럽 활동을 하는 사진들이에요. 제가 박재범 팬클럽, 글로벌 팬클럽이 어떻게 SNS를, TGIF를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기사를 쓰면서 이걸 보여주려면 글로벌하게 활동하는 사람들의 사진을 좀 모아야겠다. 이걸 위해서 제가 이 사진을 모으기 위해서 한 거는 딱 한 가지입니다. 제 트위터에 올렸어요. 내가 이런 기사를 쓰고 이런 사진이 필요하니 이런 내용을 박재범 팬들은 알려달라. 그리고 번역해달라. 다른 전 세계 팬들이 알 수 있게. 그리고 내 이메일 주소는 이거다 라고만 올려놨어요. 그리고 다 사진이 저한테 온 거예요. 지금 현재 한국 트위터 인구가 전 세계 트위터 인구의 0.5%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한글로 된 트위터는 2% 정도 돼요. 그러면 통상적인 트위터 이용자보다 한국인 트위터러가 4배 더 빡시게 쓰고 있는 거죠. 그 저력을 바로 세종대왕이 제가 보니까 만들어 주셨어요. 영문 140자잖아요, 트위터는. 한글도 140자를 허용하는데 영문 140자를 보다 한글 140자가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2배 정도 됩니다. 하스피탈 8글자가 병원 2글자 되죠.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영문 트위터는 가보면 대부분 독백입니다. 140자로 그냥 시원찮은 2문장 만들면 끝이에요. 근데 한글 트위터는 그렇게 그거에다가 그만큼의 토를 달 수 있어요. 그러면서 더 활성화가 돼 있어요. 제가 수치로는 잘 안 보여드리는데 연결해서 만약에 보여드릴 수 있으면 다음에 보여드릴 수 있는데, 트위터의 영향력, 그것을 얼마나 그 글을 전달했느냐, 얼마나 그 글에 대해서 답을 보내느냐 하는 리액션 가지고 순위를 매긴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서 제가 CNN 브레이크 뉴스하고 뉴욕타임스하고 삐까삐까합니다. CNN하고 뉴욕타임스는 팔로우가 한 200만에서 300만 정도 됩니다. 저는 5만인데 그런데 삐까삐까합니다. 5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그걸 만들어 주신 게 세종대왕의 한글 첫 번째. 두 번째는 한국인들의 문화입니다. 문화. 지금 아고라도 그렇고 뭐 여러 게시판도 그렇고 오픈된 논쟁을 좋아하세요. 한국 분들은 길에서 싸울 때도 서로 멱살 잡고 중계방송 하시잖아요. 이거 보라고 이거 젊은 놈이 나한테 지금 반말하는 거 들으셨냐고. 그렇게 하는 그런 마인드. 그리고 지금 한국 사회가 너무 역동적이에요. 원래 역동적인 민족인데 지금 더 그래요. 그리고 주류 미디어가 제대로 얘기를 못한다는 그런 느낌들. 여기서만이 내가 얘기를 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모여서 저를 그렇게 영향력 있는 트위터러로 만든 거예요. 예, 이분 욕 많이 먹죠? 흔히 말하는 개티진. 인터넷 문화가 악플과 욕설과 안티 문화로 얼룩졌다 라고 비판을 많이 하는데, 그런 그 문화가 형성되는 익명성의 영향이 컸죠. 그 익명성을 극복한 게 바로 트위터입니다. 실명을 안 드러내도 되지만 24시간 자기 얘기를 하면서 자기를 숨길 수가 없어요. 이런 술 마시는 얘기부터 꾸민 얘기부터 이런 꿍한 것까지 다 보여주면서 자기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트위터에서는 좀 더 선한 의지가 발현됩니다. 박진희 씨가 지난 지방선거 때 투표 참가 캠페인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인증샷을 올리니까 여기에 다른 사람도 따라하고 이러면서 점점 커지는 거죠. 한국의 이 트위터계 간달프 이회 선생님 30만 지금 40만 가까운 팔로워가 있는데 소통 천국입니다. 그리고 기존 미디어에게만 의지하는, 그런데 이런 어둠의 경로로 이 사람을 위한 콘서트가 열린다. 근데 거기 가수들에 나온다. 정교조를 회방놓기 위한 이 콘서트에 가수들이 나온다는 게 트위터나 인터넷으로 알려지면서 이 콘서트가 아무도 가수가 안 왔어요. 불통 지옥입니다. 자, 트위터로 주류 미디어 외에 또 하나의 미디어가 생긴 것으로 사람들에게 패자부활전, 이슈의 패자부활전. 그리고 제가 조금 건너뛰겠습니다. 귀여운 돼지죠. 최근에 화제가 됐던 똥돼지, 유명한 장관 딸처럼 고위공직자 아들 딸들이 그런 특혜를 입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똥돼지라는 이제 표현을 하게 됐는데, 그런 것들이 퍼뜨려진 것도 트위터고, 그리고 그게 이제 모든 이 이슈가 따라가죠. 이분도 트위터가 있었더라면 그런 생각이고. 자, 하나의 소주병은 소주와 소주 안주는 추하지만 이렇게 모인 소주병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모두가 함께하면 힘이 됩니다. 트위터 같은 걸 이렇게 유행으로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이런 커뮤니케이션 도구입니다. 커뮤니케이션 도구, 예전 전화기부터 팩스, 이메일, 일련의 발달 과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건 커뮤니케이션의 도구는 유행과 별개의 어떤 사이버 생필품입니다. 여러분, 이메일이 유행이셔가지고 10년 전엔 이메일 잘 쓰다가 지금은 유행 지나서 안 쓰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효율적으로 갈 때 본인이 따라가는 건 당연한 어떤 현대인의 책무고, 우리가 교통과 통신이 안 되는 지역을 오지라고 합니다. 오지. 그런데 지금 인터넷을 사용하시면서 이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나 이런 데에 연결이 안 되셨다라는 거는 사이버 오지에 사시는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 결론은 아주 간단합니다. 트위터 하시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렇게 모두가 함께 뭔가를 만들어내는 그 대표적인 뮤직비디오 제가 하나 보여드리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거 보시면 모두가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일상의 기적, 제가 아까 이슈의 패자부활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미디어적인 측면이고요. 그리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전국민 비상연락망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의 소소한 기적. 일본의 인디 가수가 본인의 뮤직비디오 만들 어떤 그 정도의 재력이 안 되는 사람을 팬들이 함께 만들어준 뮤직비디오예요. 이거 한번 감상하시면서 이런 만들어낸 SNS의 일상의 기적을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